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와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해운 물류 등에 대한 영향은 현 시점까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 개장 전인 주말에 발생했고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프트업의 대표작인 승리의 여신이 중국 외자판호를 발급받으면서 본격적인 현지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자판호를 발급한 게임 15개 중에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가 포함된 영향으로 오늘 현재 주가의 다양한 급등락들이 연상되고 있는데요. 텐센트와 미국과 함께 니케의 중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 역할은 텐센트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년 뒤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실제 경기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3분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선행지수는 지난해 4월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실물과 금융시장,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가 심해져서 선행지수 구성 요소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X증권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각각 실적 호조세와 주주환원 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 내년 총 주주환원율이 40%대로 예상된다며 이익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주환원의 강화가 당분간 더욱 크게 부각될 전망이라고 짚으면서 신한지주의 전망을 좋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5장 전략은 다들 잘 세우고 계실까요? 자,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다라는 점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도 봐야겠지만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선 다양한 재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재료들에 관한 선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의 핫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 삼성전자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 중반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4%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실적 부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옵니다. 워낙 하락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개편에 영향이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풀이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풍정밀은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일단 경영협력계약 해지에 관한 소식도 전해졌고 실제로 고려 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서의 지분율 차이가 상당히 미소합니다. 2%에서 3% 내외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의 탄력은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관해서는 고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G2파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한켠에서는 여야에서 체코의 원전 수출을 두고서 계속되는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에 해당하는 리스크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풀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6.78%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스테리오 미르도 보겠습니다. 19%의 급등 양상을 현재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에 관한 협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도 주가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넷플릭스의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1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인스피어는 오늘 시장에서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보안 관련주로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의 급등락들을 계속 투자자분들은 겪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다양한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4.27%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러한 신규 상장주에 관한 시장의 시선들도 다양하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조회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자, 마감 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오늘도 촘촘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출발합니다. 장마간 앞두고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월요일 시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장에 관해서 대표님의 시선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약간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뭐 오후장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었는데 맞아요. 특이한 게 지금 우리 증시의 큰 섹터들 반바지라고 하죠.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인데 네, 반바지요. 지금 반도체에서의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33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또 끝날 때 이거 또 아, 거짓말 아니야? 저는 그게 예. 사실 제일 항상 뒤통수를 저희가 맞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지금 좀 불안합니다. 네. 거의 3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순매수가 그래도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수 가격단도 사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 정말 최악인 뭐 기업이 이제는 예전에 그 일본의 어떤 그 기업들 뭐 아니면 저 노키아의 전철을 밟는다 아, 뭐 이런 인텔가 이야기들까지 같이 망한다. 네, 이런 그런 이야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올 때가 바닥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 반등 나오는 흐름이 좀 이어지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 한 5개년도를 두고 보면 미증 시는 9월 달이 저점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 저점인 경우들이 네. 뭐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0월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0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증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거.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전히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뭐 거래를 보게 되면 아직은 그 코스닥에서는 한 1,7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한 400억, 한 500억 정도 순매도 중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장마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동안에 이거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파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바닥까지 치고 난 이후에 올라올 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버티고 수익은 찔끔 챙기거나 본전에 나오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분명 뭐 AI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또 해소되어 간다라는 거. 이미 주가는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기에서 뭐 대단히 정말 삼성이 망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 망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좀 올라갈 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내 증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면 한 3거래일 남았습니다. 10월 달. 아, 그렇네요. 네, 네. 요번 10월 다 지나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5개년 중에 요번에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미국 대선이 있다는 대선이 거.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것만 아마 좀 지나간다라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삼성전자에 관한 전략들을 잘 여러분들에게 항상 짜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한 전략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외국인 매수세 여전히 반갑습니다. 그 반가운 부분들이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오늘 힌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흡수하셔서요. 전략들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도 1%대 강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2차 전지 이야기들도 좀 깊이 있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기차 캐즘의 영향이었을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다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주가의 탄력은 2%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실적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요, 뭐 적자가 나온 적자다, 것처럼 막 이렇게 안 나왔죠. 좋게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도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이번에 정말 잘 나왔지만 다음 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은 힘들 것 같아요 하면 주가는 하락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 안 좋았던 실적단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적자, 개선되고 있다.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줄어들었다.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보조금 받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영업 적자가 한 177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고요. 이 말인즉슨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기별로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하방은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숫자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서울경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6월 말부터 해서 네. 뭐 7월, 8월 요때 2차 전지 지금 봐야 됩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약간 지금 뭐 역배열이고 제가 이런 것들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신고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차 전지는 지금이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면 여기가 만약 바닥이라면 바닥일 수 있고. 손절은 굉장히 짧아지고 여기가 정말 바닥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크다.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왔던 게 아직은 대부분의 그 분들이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죠. 숫자 확인해야 된다. 업황이 안 돌아섰다. 뭐 리포트가 아직 안 좋습니다. 근데 숫자가 나오고도 부정적인 시선도 사실은 시장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 심리 속에 이게 좋다라는 생각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야 나오기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좋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요. 올라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 갈 때는 2030년 실적에 비하면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0만 원까지 30년도 갔었거든요. 실적, 예. 그죠? 네. 그러니까 뭐 6년, 7년 후에 맞아요. 실적을 땡겨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매수의 기회가 됐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섹터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속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또 큰 폭으로 받았던 부분이고 실적에서의 분명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과하게 오르긴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걸 요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 각질에서 이제 살만한 구간들이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 더럽다 생각하실 수도 발바닥 있겠지만 각질이요, 네. 대표님. 네. 7월, 8월 구간은 지나갔어요. 조 가격단이 다시 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보통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파세요 이런 얘기가 그쵸, 있잖아요. 무릎이냐? 저는 한 복숭아뼈 정도가 어, 아닐까. 어. 네, 그래서 뭐 무릎과 복숭아뼈 사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조정 때 사서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다. 올라가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정말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는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그런 게 하면서 좋고. 추세를 타고 가는 거지만 그렇죠. 그 포지션이 이제 하단에서 잘 잡히셨다면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으로의 어떤 손실폭보다는 상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단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으면 정말 이럴 때 존중하면서 버티는 그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실적 발표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그걸 해석하는 건 시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LG엔솔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떨까를 봤는데 그 내용과 골자를 또 보면은 일단은 그 손실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LG엔솔은 또 최근에 자체적인 또 호재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포드사, 뭐 벤츠와의 그런 4680 협약들, 맞아요, 뭐 이런 배터리.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이제 실적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셀 3사까지, 다른 나머지 2사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재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그 지금 우리나라 셀 3사 중에서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삼성 SDI라든지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지만 SK 관련주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맞아요.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그림 속에 있고 삼성 SDI나 SK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막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떤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더 있어요. 긍정적으로 있죠.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캐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그러니까 완제품이 잘 팔리면 거기 부품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소재라든지 다른 2차 전지로의 어떤 온기도 당연히 이렇게 퍼져 나갈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 2% 올랐지만 뭐 다음 주에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뭐 셀들도 움직일 거고요. 오늘 보면 뭐 LNF 같은 거 많이 8% 급등 오르더라고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이라서 그렇고요. 시세 탄력이 좋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그 흐름이 오르더라고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그죠? 월 말에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나온다라는 것은 향후 이런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셀 3사만 올라가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런 온기가 섹터 전반적으로 다 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있는 돌을 빼다가 다른 섹터는 또 빠지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그쵸? 박아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헬스케어가 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뭐 네. 유한양행 실적 오늘 엄청 맞아요. 잘 나왔습니다. 그죠? 알테오진 실적도 잘 나왔고 뭐 이제 유한양행이었나요? 제가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네. 실적이 뭐 560% 정도 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주가가 밀리다가 반등이 잘 나와주고 그런데 힘은 살짝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과 이제 막 출발하려는 거. 그쵸. 사람의 심리가 이거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라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헬스케어의 추세 여부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꺾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유지를 해줄지 이게 일단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좀 고점권에서 만약 헬스케어를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기민하게 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막 그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같이 급등 나올 때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올 때 오늘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나 할 때 이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셔서 긴 관점 보시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바닥 구간들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상승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주에 관한 소식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3.6%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주 안에서는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두산그룹주가 합병 이슈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방금 전에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인 훈풍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호실적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더 좋은 탄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한 이제 캐즘이 극복됐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바닥권이다라는 이야기들 솔솔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은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프트업도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또 주력 모바일 게임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앞서서 제가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판호를 획득을 하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 제기가 됐고요. 6.72%인데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의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연속성의 여부들은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DS 단석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30%의 상한가 안착해주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DS 단석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SF의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립스 인터내셔널과 1조 200억 원 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오늘 DS 단석에 관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짧게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클로봇 보겠습니다. 클로봇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클로봇은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22%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에 관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 강세에 대비해서도 신규 상장주가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다. 주가에 관해서 좀 고심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전략들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고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또 관심 가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뭐 원전 관련 네. 대장주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네. 이제 관심이 가고 저희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가 분명히 있어요. 두산 박해과의 어떤 그 인적 분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혹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떤 시장의 큰 스토리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SMR에다가 투자를 막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AI 서버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력에 대한 맞아요. 대안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부족한 전력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먹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만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한 부분에서의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그쵸? 그것도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결국은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깔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SMR 같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2년, 3년 후에 이제 생산이 되는 거라고 한다라면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호재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ESS가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전력이 부족한 거를 전력을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전력을 덜 쓰고 성능은 더 좋은 게 뭐냐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이 있겠죠. 맞아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유리기판주들이 지금 오늘 뭐 SKC라든지 YC캠 그다음에 JNTC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재료입니다. 테슬라에서 1조 가량의 그 뭐 장비를 갖다 납품하겠다, 뭐 받겠다, 뭐 수주 그런 이야기가 SK 하이닉스에 뭐 그렇게 있었죠. 네. 근데 그게 ESSD라고 이제 우리 하드 디스크가 맞아요. 이제는 반도체 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면서 속도는 월등히 빨라졌고 이제 컴퓨터 키면 바로 팍해지는 이제 그게 바로 하드 디스크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 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전송 속도가 빠른 거 당연히 AI 시대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기존 하드 디스크 대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력을 우리가 이만큼 끌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못 끌어오니까 결국은 사용하는 부품들이 전력을 그만큼 덜 소비하게 되면 좋은 건데 성능도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우리 백열등과 형광등 이걸 LED 등으로 바꾸는 거와 똑같이 그때 이제 설명을 한번 유리기판에 대해서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ESSD도 이 AI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NAS라는 그 서버용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 수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뭐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낸드 플래시 쪽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레거시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으로 그 AI 서버가 확대되는 이 AI 전쟁 빅테크들끼리의 누가 이 앞서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서의 수혜는 결국은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력은 바로 생산 못하니까 뭘 써야 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표님이랑 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AI 관련한 슈퍼사이클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냐. 지금 대표님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저희에게 던져주셨던 시장의 힌트들을 좀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말씀해 주셨고 유리기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추가로 ESSD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원전은 좀 당연하고요. 네. 그런 네 가지 섹터군들에 관해서 오늘 마침 또 전반적인 주가 탄력들이 다 좋게 나왔다라는 게 대표님이 정말 또 시장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주셨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서 힌트가 다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그러긴 네네. 했었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SMR이라는 종목 자체가 미증시에서 그렇죠. 그렇게 급등이 스케일 나왔던 파워나 예, 그죠. 그렇게 그런 이제 것들이. 상승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투영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찾다 그쵸.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쪽이 아닐까.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요 네 가지 섹터 있잖아요. 소형 원전,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유리기판이나 ESSD에 관해서는 전략들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시는 거죠. 대표님.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 전에 났던 기사인데 국내 이제 조선 산업이 글로벌 1위 뭐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지금 조선 산업을 볼 때 큰 키워드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이제 암모니아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암모니아를 에너지로 쓰는 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암모니아의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3일 전에 나왔던 기사는 SMR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나온다 했을 때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 연료비의 절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만 잘 해결을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SMR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의 더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쪽까지도 이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했을 때는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IMO에서 어떤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선박들의 추진력을 바꿔라라는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맞아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대안은 뭐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뭐 수소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이 조금 더 좋지 유력하다. 않겠나. 네, 왜냐하면 그 연료비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죠. 저렴해지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잖아요. 보통 선박의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이라고 했을 때 소형 원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형 원전의 수명도 한 30년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해체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원전 쪽은 좀 긴 관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이제 소형 원전을 선택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소형 원전에 관한 산업 적용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오늘 또 투자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장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 시점에서 또 대표님의 또 종가 베팅 섹터와 또 종목군들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 지난 시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드렸는데 네. 오늘도 위치가 두산 나쁘지 에너빌리티가 않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이제 뭐 거래 대금 한번 크게 터졌던 날, 그러니까 그때가 뉴스케일 파워가 한 44% 정도 급등한 날이었었거든요. 그날의 고점을 오늘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뭐 우상향 흐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해서 뭐 내일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시세가 나온다라면 뭐 차익 실현 한번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오히려 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MR이라는 부분, 이 원전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 이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붐을 일으키게 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얻을 수 있는 그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는 장기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예요. 중간중간 굴곡이 있을 텐데 4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종가 매수할 만한 위치고 저점 매수가 잘 되어서 포지션 잘 구축해 놓는다면 조금 긴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종가 베팅 종목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단기적인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작은 종목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이런 좀 최근에 우준 엔텍이라든지 이렇게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힌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최근에 저점단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뭐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거래 대금이 워낙에 적은 종목이고 그래서 뭐 소액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뭐 쉽게 팔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만약 그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가벼운 종목을 원하신다면 BHI를 보시는 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야기해봐야죠. BHI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주가 탄력이 가장 지금 이 원전주들 중에서 좋죠.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신고가를 오늘 돌파를 살짝 했어요. 윗골을 달긴 했지만. 그래서 신고가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여기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 하면 1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사실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종가 매수로도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에 관한 전략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또 이 종목은 원전 관련한 부품을 또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짧게 또 고려아연 쪽에 관해서 코멘트를 살짝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등락이 대형주답지 않게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이제 상한가 들어간 부분도 황제주가 되고 네, 그렇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네. 황제주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다음날 26%까지 올랐다가 윗골을 달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보면 윗골이 아랫골이 단 도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내일 시가 상승하면 저는 상승 출발한다라면 상방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틀간의 그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 저항 자리가 내일쯤 되면 13만 한 3천 원 정도 되고 1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대를 뚫어내게 되면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로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분율 차이가 극히 얼마 안 나고 있습니다. 2.8% 정도 뭐 이렇게 기사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장내 매수해서 최대한 긁어 모으려고 할 거고요. 그런 흐름이라면 뭐 한 번 더 시세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매에 조금 뭐 능숙하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 있고 시장에서 어떤 중심에 있고 이슈가 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상한가 간 이후에 쭉 빠졌다가 그게 이제 또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오늘도 한 2시부터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급락 나오고 나서의 반등이 또 잘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올라갈 때 추격보다는 조정 나왔을 때 짧게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만 좀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시세를 쭉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티웨이 항공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 네. 한미약품 관련해서 지분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한 번씩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짧은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강, 후, 강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마감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음이 나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랜만에 저도 활짝 웃으면서 또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수 흐름부터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한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상승률, 코스닥 지수도 1.8%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입이 됐고요. 4% 넘는 강세를 보였다는 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도 살펴보시면서요. 또 시장에 관한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수급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자, 2차 전지에 관해선 저희가 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캐즘 극복과 또 바닥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스물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LNF와 같은 또 소자단의 종목군들도 10%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와 같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소재, 장비 쪽에 관한 수급들도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8%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셀 3사에 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고 이러한 셀사들의 상승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이러한 소재, 원자재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만큼 전기전자 업종, 2차 전지와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에 관한 수급들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또 한 번 상승을 나타냈던 업종은 역시나 철강과 금속 쪽이었습니다. 자,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또 수출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수출이 굉장히 호조로 나왔다라는 산업부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종목군들은 4%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현재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영풍도 볼까요? 영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 즉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실린 것으로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한 흐름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 그룹주들에 관한 엇갈린 양상들도 좀 눈에 띄는 시점이었는데요. 현대 BNG 스틸은 5%가량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하락 업종도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하락 업종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쪽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는 다수의 실적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적 시즌을 견디고 있는 시점에서요. 실적에 관한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관한 쇼크가 있었습니다.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들 좀 전해지면서 무려 6% 넘는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장 중에는 더 큰 하락폭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마감 이후에는 6.48%로 집계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HL만도도 오늘 실적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에 관한 약세도 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기아와 같은 대형주들은 또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금융업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융업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힌트들은 전일 뉴욕 증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금융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KB금융은 정거래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됐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5%가량의 하락세 나타냈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한빛사이어스는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 하락세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에 관한 분위기를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활짝 웃는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짝 웃는 모습이었죠. 특히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740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무려 1.8%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네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고 올라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업종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일반 전기 전자고요. 저마다의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G2파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뿐만이 아니라 2,300억 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을 미국의 한 사모펀드로부터 받을 것이다라는 계획 밝혀지게 되면서 장중한대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WPC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도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삼성 SDI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7%까지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정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테슬라도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대 8% 넘게, 에코프로 역시도 4% 넘게,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디어유 역시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중국 음악 플랫폼 기업 텐센트와 손을 맞잡았다라는 이야기 퍼지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디어유의 버블에 대한 구독자 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25% 이상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NC소프트 그리고 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 아쉽게도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지켜낸 채 장을 마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으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저마다의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졌고요. 시초가가 바로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국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역시도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골관절염 치료제를 소개했다라는 소식 속에 급등 마감. 비보존 제한 역시도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강에 주사를 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를 우리가 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섭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재료가 된 것은 FDA의 치료제 지정 소식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9,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였거든요.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16,000원에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서 가장 고공행진을 했던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5% 가깝게 상승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 문화 쪽이고요. 이쪽은 오늘 하락으로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로제 아파트 신곡으로 인해서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 시장 저희가 함께 문 닫아 보겠습니다. 내일도 굵직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